네, 안녕하세요. 대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부산시 교육청 주관 고2 6월 모의고사 수학 전문항 해설 강의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 계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둘이 곱하게 되면은 내제곱근 란에 루트 81이 들어갈 것 같고 81은 3의 내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3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2번 로그의 계산입니다. 이것도 뺄셈 하게 되면 진수끼리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로그 3의 9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9는 3의 제곱이므로 2, 즉 2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중심과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중심과 크기 세타라고 하면 우리는 6세타, R세타로부터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6 나눠주게 되면 이 녀석은 3분의 2파이, 즉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4번 문제, 탄젠트 x가 1 되도록 하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탄젠트의 값이 1 되는 x값은 일단 4분의 파이서부터 탄젠트 주기가 파이짜리이기 때문에 n파이 더한 꼴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우리가 이걸 찾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보죠. 그래서 양변에 4분의 파이를 뺀 다음에 파이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n값이 4분의 1과 그리고 4분의 5 사이면 되겠다. 즉 n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x의 값은 x는 4분의 파이서부터 파이 더한 거니까 4분의 5파이, 즉 정답을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517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로그 517은 상용로그죠. 이거는 로그 5.17 곱하기 100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로그 5.17 더하기 로그 100인데 로그 100은 2가 되겠죠. 로그 5.17에 해당하는 이 로그 값은 여기 0.7135를 읽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2를 더한 거니까 2.7135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수함수에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fx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최소값 미니멈을 구하기 위해서는 x 가장 큰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f 마이너스를 써주게 되면은 이건 2의 1제곱 더하기 5 해서 이거는 7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7번 문제 보죠.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x축방에 2만큼, y축방에 5만큼 평행이루한 그래프, 일단 그 식을 써보게 되면은 로그 3의 x-2가 y는이죠. y는 요거 더하기 5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5,a를 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점 지난다는 건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5,a를 대입했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a는 로그 3의 3, 이거 1이죠. 1 더하기 5에서 6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마 3분의 2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걸로부터 1 마이너스 9분의 4, 즉 9분의 5라고 써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사인 세타는 일단은 제곱해서 9분의 5 되는 수는 풀마 3분의 루트가 될 것 같은데 이사분면에서는 사인 값은 양수죠. 그래서 이 녀석은 3분의 루트가 되겠다. 그래서 사인 세타,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상수 a와 b에 대해서 저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2,b를 지난다. 그리고 점근선이 y는 5라고 합니다. 우리 상수항 점근선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5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2,b 지난다는 걸 통해서 2,b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b는 3의 제곱 더하기 5로 표현되므로 14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와 b 합하라고 하면은 5 더하기 14, 즉 19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 보죠. ABC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어떤 거 먼저 볼 거냐면은 최대와 최소의 지금 그 폭이라고 할까요? 1부터 마 3까지인데 원래는 코사인은 폭이 2짜리죠. 마 1부터 1까지. 근데 얘가 2배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의 절대값이 2라는 건데 양수 A인 걸로 보아하니 우리 A는 바로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볼 거는 주기죠. 주기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 3분의 파이서부터 3분의 2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주기의 절반짜리인 거죠. 그럼 이거는 주기의 절반이 3분의 파이라는 건 우리 주기, 즉 b분의 2파이, 원래 절대값 이렇게 쓸게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b도 양수인 거니까 b 값은 3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써야 되는 거 0일 때 지나는 값 1이라는 거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 대입한 게 2 코사인 0이니까
2 더하기 C 이렇게 되나요? 1이 되는 거죠. C 값은 마이너스 1, 즉 A와 B와 C는 2, 3, 마이너스 1 각각 되는 거니까 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81의 세제곱근을 실수인 것을 A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말 자체로 세제곱하면 81 되는 수니까 우리는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 9의 81, 그럼 로그 80 A죠. 81 쓰는 게 아니라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A는 그러면 여기서 81이라는 녀석이 그냥 9의 제곱 되는 거니까 A는 9의 3분의 2 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3분의 2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11번의 정답은 그냥 4번입니다. 12번 문제, 이 부등식 일단 이걸 논하기 전에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건 정의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수에는 x 플러스 5가 양수여야만 한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로그 9의 2, 9는 3의 제곱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지수는 앞에 분모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4 로그 3의 2가 될 것 같고 4를 다시 진수의 지수 넣어주게 되면은 로그 3의 16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밑이 3자리인 로그는 증가하는 밑을 가졌기 때문에 이 대소를 논할 때에는 그냥 진수끼리의 대소 그냥 그대로 주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5 값은 16 미만이다. 연립하게 되면 그냥 x 값이 마 5보다는 크고 그리고 11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멈 값은 마 4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맥시멈 값은 10 될 것 같습니다. 합하게 되면은 6이 되겠죠. 12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지수 방정식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치환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해보게 되면은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8이죠. 8 곱하기 2의 x제곱 그리고 더하기 15. 이거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각각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건데 알파가 더 작은 거니까 우리 2의 알파 제곱은 3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2의 베타 제곱은 5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게 2 알파 제곱인 3 곱하기 베타인데 베타는 로그 2의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3 곱하기 로그 2의 5 우리 요걸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3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14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x좌표 양수인 점 A와 그리고 저 지수함수 위에 점 B에 대해서 A, B의 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따로 안 그리고 할 건데 A라는 녀석은 일단은 X좌표를 만약에 스몰 a라고 한다면 Y좌표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3의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X좌표 양수인 점이라고 했으니까 A는 양수다. 이것만 써놓죠. 근데 중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3분의 A, B의 중점이라는 건 x끼리 더한 거 나누기 그리고 y끼리 더한 거 나누기 2라고 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a랑 뭘 더해야 이제 0이 된다라고 0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용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대입했을 때 이거는 3의 a 제곱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남아 있는 사실은 y좌표끼리 더한 거 나누기 2가 2여야 되는 거니까 y좌표끼리 더한 3의 a 제곱 더하기 3의 a 제곱 마이너스 6 요 값은 4가 되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3의 a제곱은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점 A의 y좌표가 3의 a제곱 되는 거니까 14번의 정답은 3번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원점에서 x축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을 때 원점 O와 점 P를 지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세타라고 하면 OP의 길이 R이라고 하자. 이때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사인 세타가 1마 2 코사인 되는 거니까 1마 2 코사인 세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요 값이 1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의 이차한 개수가 5죠. 네, 죄송합니다. 요 값이 0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묶어주게 되면은 5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는 0 되는 거죠.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반지름분의 x좌표를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5가 되는데 이건 절대 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야 된다.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r분의 5로 표현된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4여야 하므로 r 값은 4분의 25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인 세타를 바로 구해볼까요? 그냥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였다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는 1마 2 코사인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8 돼서 이게 마이너스 5분의 3이 될 겁니다. 요게 또 반지름 r분의 y좌표 a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 식을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a는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5가 될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와 r을 더하게 되면은 4분의 10, 즉 정답은 2분의 5라고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쓸게 한 번 더. 4분의 10이니까 이거는 2분의 5가 된다. 15번의 정답은 1번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상당히 평이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16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중심각 크기 2분의 파이이고 반지름 길이 이자리인 4분원이 있다라고 해요. 이때 A, B의 점 C를 AC 길이가 1 되도록 잡았고요. 그리고 이 BOD의 넓이가 6분의 7이라고 합니다. O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BOD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2라는 길을 이용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높이를 잡게 되면은 얘 나누기 2 했을 때 넓이가 6분의 7 되려면 이 길이가 6분의 7이면 되겠죠. 그래서 dx좌표가 6분의 7다라는 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 당연히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이 세타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세타라고 하면 일단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 볼 겁니다. 삼각형 OAC에서 그 코사인 법칙 써주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반지름 2 곱하기 2분의 2의 제곱 2의 제곱 1 빼게 되면은 7 됩니다. 8분의 7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 코사인 세타라는 게 그러니까 OD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7 한 녀석이 지금 6분의 7이 된 거니까 OD의 길이는 7, 7 약분하고 8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1 사이 t에 대해서 y는 t라는 상수 함수가 절대값 y는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만난 두 점을 a, b라고 하고요. 그리고 양수 a에 대해서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또 얘와 만난 두 점을 그 점 c라고 하는데 ac 길이가 또 1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기 x좌표를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문자가 다 쓰여 있으니까 여기를 그냥 k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a, b 선분의 길이 1이라는 걸 통해서 이 b의 x좌표는 당연히 k-1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k 대입했을 때 나오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랑 그리고 k-1 대입했을 때 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크긴 다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다라는 건 부호가 반대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k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의 k 마일제곱 더하기 1이다. 즉 정리하게 되면은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 마일제곱은 2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좌변이 정리가 가능하죠. 2의 k 마일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2의 k제곱 되는 거니까 2분의 3 곱하기 2의 k제곱은 2로부터 2의 k제곱은 3분의 4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할 내용은 AC 길이가 1이라는 거 이용해야 되겠죠? K의 함수 값이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건 요 녀석, 그러니까 원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 절대값 취한 부분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A 쪽에 있는,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은 절대값 취하기 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의
y좌표는 그냥 2의 k제곱 마 1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습니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a가 지금 양수, 그러니까 요게 곱해진 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그래프 모양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전에 모양이 그냥 지금 제가 설명하기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전에가 요거잖아요. 요 부분 그쵸? 마이너스 2 곱해서 저렇게 된 거니까 그 빨강색 그 부분이 절대값 벗긴 거랑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C에 해당하는 것도 절대값 그냥 벗긴 그냥 그 부분, 그죠? 절대값 취하기 전의 부분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더하기 뺐으니까 2의 A 더하기 A의 2의 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길이가 1이다. 그죠? 정리하게 되면은 2의 K제곱 묶었을 때 A 플러스 1 이거는 2 플러스 A가 됩니다. 근데 A의 K제곱이 3분의 4였으니까 대입하게 되면은 3분의 4A 더하기 3분의 4는 2 플러스 A라는 걸로부터 3분의 1A가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A 값은 2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는 구했고 T는 뭐냐면 요 함수 값인 거죠. 요 값.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 대입하게 되면은 A가 2일 때 A는 그냥 구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버벅이고 있는데 점 A를 써보게 되면 A는 K,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우리 2의 K제곱 구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였던 거니까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3분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네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Y의 값, T의 값이 3분의 1이다. 그래서 A는 2, T는 3분의 1 해서 둘이 더하게 되면 3분의 7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에 대해서 마이너스 2n분의 파이와 2n분의 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3sin 2nx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 주기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주기는 2n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n분의 파이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n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n분의 파이가 되는데 마이너스 2n분의 파이랑 2n분의 파이는 그 절반씩 되는 거니까 지금 제한된 범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원점 5를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 양수인 직선과 얘가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충 그림을 그렸을 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점을 각각 이제 O와 A와 B라고 하는데 2n분의 파이, 0에 대해서 이거의 넓이가 12분의 파이인 삼각형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n분의 파이, 0 이거는 C 이거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삼각형의 넓이가 12분의 파이가 되는 삼각형 ABC가 존재하도록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사인도 그렇고 직선도 그렇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사인은 원래 이제 원점 대칭인 거고요. 직선은 원점 지나니까 원점 대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사실은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은 요 삼각형 넓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삼각형 ABC는 2배 곱하기 삼각형 OAB라고 할게요. OAC. 그렇죠? 근데 요게 지금 12분의 파이가 되어야 한대요. 그렇죠? 일단은 OAB 넓이를 이제 구하게 되면은
제가 점 A의 y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K라고 했을 때 이거는 2 곱하기 밑변이 2n분의 파이가 되겠죠? 2n분의 파이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돼요. 그렇죠? 정리하면 이게 2n분의 K 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2분의 파이가 되어야 한다. 1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K가 존재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K의 최대값은 얼마냐면은 3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3사인이기 때문에 이 값이 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 K 3 집어넣었을 때 2n분의 3파이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분의 파이가 2n분의 3파이보다 더 작도록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2n분의 3파이 이걸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파이 약분 시켜주고 양변 12n을 곱하게 되면은 n은 얘가 18 이하다. 그래서 n의 최대값은 18이다.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네.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중심과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 OAB가 있다라고 해요. A, B의 3등분점 중 A 가까운 점을 C라고 한답니다. 이때 OA의 연장 직선 OA와 BC가 만난 점을 D라고 그냥 그 그림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때 그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호가 3등분 되었다라고 하면은 중심각도 3등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 BOC 요거는 3분의 2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3분의 세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가 조건에 가에 들어가는 건 3분의 2세타. 자, 그 다음에 BOC가 이등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왜냐면 반지름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그 OBC랑 OCB 모두 2분의 1에 파이 마 3분의 2 파이 해서 나오는 걸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 이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디서의 삼각형, 어떤 삼각형에서냐면 이 BOD에서라고 지금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썼대요. 그렇죠? 그래서 OD랑 관련된 다시 요거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랑 마주보는 요 각에 대한 사인 법칙을 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쓸게요. 사인 그 OBC 다시 OBC가 2분의 파이 마 3분의 세타였으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 3분의 세타 이거 분의 마주보는 그 대변이 OD인 거죠. 이거는 뭐랑 같냐면 이걸 외접원의 지름이랑 똑같은데 외접원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어떤 걸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OB의 길이가 지금 얼마짜리냐면 이거 반지름 1짜리였죠. 요 각을 알게 되면은 그 사인 요 각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빨간색 부분이 이 부분이 2분의 파이마 3분의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 각을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는 파이에서 세타도 빼고 그리고 2분의 파이마 3분의 세타도 빼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이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값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세타 이것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각 변환에 의해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 돌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각에 대해서 이거는 코사인 3분의 세타분의 5D 이거는 코사인 3분의 2세타 분의 1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5D란 녀석이 사인 3분의 2세타 이것분의 코사인이죠. 코사인 3분의 2세타 이것분의 코사인 3분의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코사인 3분의 2세타가 되는 거죠. 제가 형광펜을 칠해놔야 나중에 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칠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였죠 이게. 자, 그 다음에 S세타라는 건 그래서 COD 삼각형에서 부채꼴 뺀 거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S세타는 삼각형 넓이를 이제 OD가 이게 된 거잖아요. OD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고 그리고 다
다에 들어가는 게 부채꼴 빼야 되겠네요. 이게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가 되는 건데 r 어차피 1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세타 해주면 됩니다. 6분의 세타. 그래서 이게 다에 들어가는 녀석이 되겠대요. 자, 그러면 답을 내봅시다. f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얘는 3분의 파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g 4분의 파이 이 녀석은 코사인 3분의 2 3분의 2에다가 4분의 파이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리고 h에다가 8분의 파이 대입한 거는 이거는 48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48분의 파이 이거분의 3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돼요. 파이 약분하고 약분하게 되면은 이거는 8 루트 3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므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4 사이인 a에 대해서 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y는 x분의 그래프가 만난 점을 a, p, q라고 한대요. 다음 좀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1이고 2. 자, 일단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 y는 x분의 1은 1,에 지나는 반비례가 아니라 유리함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2,2분의 1 지나는 그림을 잘 그려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럼 2분의 1,2 지나는 거니까 대략 좀 찍고 나서 이런 곡선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유리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y는 로그 ax 이 녀석은 반드시 1,0 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a 값이 1보다 크다고 하니까 증가할 겁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얘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만나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2를 대입했을 때 2분의 1을 지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나 아니면 얘랑 위치관계 어떻게 되는지 한번 2 대입하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얘기해 보죠. 2,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알게 되는 게 2분의 1은 로그 a의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그러면 a 값은 만족하는 a 값은 4가 됩니다. 아, a가 4일 때 저 점을 지나는구나. a가 4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더 위를 지나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이 녀석은 요 사이를 지나가는 이렇게 로그 함수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귿에 쓰이는 아이디어인데 먼저 한번 선언을 한 거고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점을 a라고 해서 Pq라고 하고 있는데 기억. 자, 이 Pq는 일단은 로그 함수와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그 유리함수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은 Q는 P분의 1 만족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PQ는 1이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2라고 하면은 P는 루트 2보다 크다 라고 하고 있는데 A2 한번 대입해 볼게요. A2일 때 저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의 2의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루트 2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이 녀석은 X는 루트 2일 때 얼마를 지나냐면은 로그 2의 루트 2, 즉 이거는 2분의 1죠. 지납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 녀석은 a가 2라고 하면은 루트 2,2분의 1을 지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끝났네요. 2분의 1 해당하는 게 y제곱 2분의 1 해당하는 이거죠. 여기가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상에서 a가 만약 2라고 하면은 그러면 루트 2보다는 p가 더 크다라고 진술한 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디귿번 볼게요. 삼각형 AOP의 넓이를 SP라고 한대요. 근데 P는 P 플러스 Q, 0 잡은 거고요. 일단 이거는 대충 P 플러스 Q 모르겠어요. 이 정도 잡아볼까요? 했을 때 색을
헷갈리니까 다르게 잡죠. A, O, B. 여기가 A, O, 그리고 B. 요 삼각형의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넓이를 지금 SQ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SP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지금 P 플러스 Q가 될 것 같고 높이에 해당하는 게 Q가 될 것 같아요. 근데 Q는 P분의 1과 같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값이 지금 2A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요. 제가 이거랑 동치인 것을 계속 가져와서 그것을 보이고 나서 이게 보이니까 동치인 것도 이것도 성립해 라는 식으로 한번 진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약분 가능하죠. 이걸 보인다는 건. 그리고 이거 정리하게 되면 얘랑 동치인데 그냥 정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 더하기 P분의 Q. 근데 제가 잠시만 하나만 더 수정하고 할게요. Q를 지금 P분의 1로 보기로 했으니까 P 더하기 P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 더하기 P제곱분의 1, 이 녀석이 1 더하기 A분의 1보다 작다. 이거를 보이면 된다는 거죠. 동치인 게. 그렇죠? 이것도 또 같은 말이 소거 가능하니까 양변에 어차피 A와 P제곱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A가 P제곱보다 작다. 이것만 보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다시 우리는 A가 P제곱보다 작은 것만 확인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기 위해서 양변에 위치 A인 로그를 취해볼게요. 어차피 A는 1보다 큰 거니까. 다시 보이면 이거는 1보다 로그 A의 P제곱이 작다는 거 보이면 되는 거고 더 크다는 거 보이면 되는 거고 다시 한 번만 더 써주게 되면은 요 2가 앞에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썼을 때 앞에 2 나눠주게 되면은 2분의 1보다 로그 A의 P가 더 크다는 것만 보이면 돼요. 로그 A의 P가 해당하는 게 P에서 함수값이죠. 다시 얘기했을 때 교점이었던 거니까 사실은 P에서 함수값 로그 A의 P랑 P분의 1과 똑같은 거였어요. 이게 다 Q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 높이가 로그 A의 P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2분의 1보다 요 높이보다 더 크다는 거 보여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립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연수 K를 1과 12 사이의 자연수 잡았는데요. 0부터 12 사이에서 정해진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0부터 K까지는 사인 함수, K부터 12까지는 지수 함수를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어떤 0과 2분의 1 사이인 어떤 A에 대해서 저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이 46이 될 때 A분의 K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을 먼저 주기를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파이분의 2파이에서 이 자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점, 그러니까 최대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녀석이 돼요. 이게 0부터 어떤 자연수 K까지가 쭉 이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려요. 우리가 이해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사이클이라고 할게요. 요게 지금 2가 되는 거죠. 1, 2. 그리고 두 번의 사이클이 만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3, 4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수 다시 자연수 K까지가 이렇게 된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쭉 감소하는 이런 지수함수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수 A가 0과 2분의 1 사이인데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사실은 fx는 마이너스 a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아마 이 정도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할 수가 있냐면 사인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떠냐면 쭉 감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k, 0을 지나는 건 맞는데
어떤 k,0을 지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쭉 감소하는 식의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라는 거는 사인 함수가 거의 딱 한 점 빼고 다 이제 만드는 거고, 이 지수 함수와의 교점 딱 한 점밖에 없다라는 거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두 군의 합을 구하는 건 1 더하기랑 같은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군의 합은 3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두 군의 합은 7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거 딱 두 개랑 그리고 빨간색 점 하나 더해서 46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 두 개 해봤자 10밖에 안 되고 얘는 12보다 작은 어떤 k에 대해서 어떤 그 x에 대해서 더한 게 46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인 함수가 더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지우고, 지우지 않고요. 그냥 바로 그 여기 점점점에 있는 여기 사이에서 두 군의 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그냥 써볼게요. 이게 어차피 다시 커지는 규칙이 있을 테니까 11,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여기가 19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림은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만약에 그러면 11까지 사인 함수와의 그 마이너스 a와 그 교점이 x좌표의 합이 11까지다 라고 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3, 7, 11 더해봤자 21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럼 지수함수에 만나는 그 점 x좌표 요 값이 그러면 나머지 25를 책임져야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하면은 우리는 15까지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인 함수와 교점 x좌표 합이 15가 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15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다 더한 게 36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빨간색 저 녀석이 10이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이제 좀 지워서 제가 한번 그래프 예쁘게 그려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조금 좁아가지고 다시 한 번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두 군의 합이 11 나오는 거고, 여기서 두 군의 합이 1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K가 지금 어떤 정수가 여기서 시작할지 여기서 시작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지수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어질지 이렇게 이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선 좀 가능성을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x좌표 추가로 필요한 게 10이 필요한 거거든요. 10.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일단은 요거를 좀 찍고 할게요. 여기가 6이고 8인데 얘가 지금 9가 된 상황이죠. K가 8로 끝난다고 보자. 그러면 지금 그때의 모양을 제가 좀 다른 색으로 해서 그려드리게 되면은 이 모양입니다. 8일 때의 모양. 요거는 반드시 8과 9 사이에 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그려지니까 8과 9 사이에서 그려지니까 얘가 10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론 한 번 더 확인해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좀 추측을 하면서 8일 때의 상황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3분의 2에 우리는 그 좌표가 10이 되길 바라는 거죠. 10 마이너스 8 x 10일 때 요 마이너스 1 요 값이 마이너스 a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제곱은 9분의 4 빼기 1 하면 얘가 마이너스 9분의 5는 마이너스 a, 즉 정리하게 되면은 a 값은 9분의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a가 0과 2분의 사이라는 거에 모순이 발생한 거죠. 이게 아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k 값이 또 9라고 한다면 이제 8은 이제 배제할 수 있으니까 이게 9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사인 함수가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이 얘랑 만나서 생긴 이 점이 10이면
딱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k 9일 때 한번 써보게 되면은 3분의 2에 x 10 대입하고 k가 9일 때 이 마이너스 1 한 녀석이 마이너스 a다.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3분의 1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이러한 a 값은 조건에 잘 부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 값은 3분의 1, k 값은 9가 되는 거니까 우리 구하고자 하는 3분의 1분의 9 해주게 되면 요 값은 27이다.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네, 이어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 문제가 되겠네요. 4의 2분의 3제곱은 2의 제곱의 세제곱인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해서 이거는 2의 5제곱 되는 거죠. 이 값은 30이다.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해요. x 플러스 1이 5의 제곱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건 25여야만 합니다. 이거 만족하는 x 값은 2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수부등식 문제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밑을 5자리를 바꿔줄게요. 5의 마x 플러스 1 이 녀석은 5의 7마 2x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5라는 밑은 증가하는 밑을 가졌으니까 값의 크게 된다라는 건 지수에 있는 마x 플러스 1이랑 7마 2x의 대소도 이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정리하게 되면 x는 6 이하라는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x는 6 이하의 개수니까 6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의 정답은 6이 되는 거고요.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6분의 파이, 2분의 5 지난다. 이것도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5는 3 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죠. 6분의 7파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거 더하기 k다. 근데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즉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k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3 이항시키게 되면 k 값은 4가 된다. 25번의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번 문제 보도록 하죠. 1보다 큰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 성립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로그의 성질 중에서 밑과 진수 자리 바꿔주게 되면 역수관계가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로그 16의 A는 로그 4의 B가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밑을 16 통일시켜주게 되면 16의 B의 제곱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A랑 B의 제곱이랑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걸 이용해서 A, B라는 건 분명히 6의 세제곱이 되어야 하는데 A가 B의 제곱이라며 그러면 이거는 B의 세제곱 된다. 즉 B 값은 6 되는 거고요. 이때 A는 B의 제곱이니까 A는 36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둘이 더하게 되면 정답은 4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y는 마x 플러스 5와 y는 ax제곱, y는 로그 ax, 그리고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을 a, b, c라고 하는데 이런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요 y는 ax제곱이랑 요거는 서로 대칭 관계,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은 여기 있는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AB 대 BC가 2대1이라는 건 AB가 지금 y는 XY 교점에서 지금 2등분 되고 있는데 그럼 이 거리가 다 똑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B에서 C까지 이게 어떤 관계에 있냐면 평행이동 관계에 있어요. 어떤? X축 1, Y축 1만큼 평행이동. 그렇죠? Y축 마이너스 1만큼. 자, 그러면 이 검은색 점이라는 거, 이 점은 교점이잖아요. 여기 있는 Y는 X라는 녀석과 Y는 마x 플러스 Y 교점 되는 거니까 같다라고 세워주게 되면은 이게 2분의 5, 2분의 5가 나옵니다. X는 2분의 5. 그렇죠? 이 점이 2분의 5, 2분의 5.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x가 1 더해지고 y도 1 빼지는 이런 관계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b의 좌표는 2분의 7, 2분의 5에서 1 빼주게 되면 2분의 3 나오는 거고 이거를 저 로그 함수가 지나는 거니까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3은 로그 a의 2분의 7 나온다. 따라서 2분의 7 이거는 a의 2분의 3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양면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a의 세제곱 이거는 4분의 27 나오는 거고 4분의 49가 나오는 거고 양면에 4 곱하게 되면은 4a 세제곱은 49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49라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역함수성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성을 가지고 잘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도록 하죠. ABC가 3분의 파이 그리고 BC가 6 이 삼각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각각 A, B, D 왼쪽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B에 대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얘가 지금 우리가 사인이라는 거는 요 각이 세타라고 하면 이거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데 두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모두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인 세타분의 그 왼쪽 삼각형에서 삼각형 A, B, D에서 사인 세타분의 AB 이거는 2R1 되죠. 그렇죠? 조그만 왼쪽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 마찬가지로 삼각형 ADC에서 사인 파이마 세타가 사인 세타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분의 AC 요게 2R2가 됩니다. 자,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AB 대 AC 요게 2R1 대 2R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R1 대 R2가 3대 루트 13 되는 거니까 이거는 3대 루트 13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의 길이를 만약에 여기를 3t라고 한다면 AC의 길이는 루트 13t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써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13t 제곱 이거는 9t 제곱 더하기 36 마이너스 2 곱하기 3t 곱하기 6 12t 곱하 36t죠. 36t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해주시면 돼요. 정리하면은 이거는 4t 제곱 그리고 더하기 18t 그리고 마이너스 36은 0 되는 거고요. 이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2t 제곱 더하기 9t 마이너스 18은 0이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3, 6, 18이죠. 그래서 더하기 6과 여기 마 3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t는 길이 요소 관련된 거니까 t 2분의 3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A, B였습니다. 이때 A, B는 3t가 되는 거니까 얘는 3배하면 2분의 9. 즉 알고 싶은 건 그 분모와 분체합 되는 거니까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은 11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고요. 네, 이어서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a, m을 로그 m의 x, x는 100가지 자연수라고 하고요. 한번 써보게 되면 이 녀석은 별게 아니라 로그 m의 1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라는 집합은 2의 K제곱이 이루어져 있는데 K가 10 이하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얘 1제곱, 얘 제곱 이렇게 해서 얘 10제곱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의 어떤 원소 B에 대해서 number of A4 교집합 A, B가 4개가 되도록 하는 B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A4는 정말 별게 아니라 M에 4 대입하는 게 되는 거니까 로그 4의 1부터 해서 로그 4의 2 이렇게 해서 로그 4의 100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B를 편의상 A의 K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A, B는 일단 써보게 되면은 로그 B의 1서부터 로그 B의 2 로그 B의 100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A4랑 AP의 교집합 개수가 4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밑이 4로 갖는 로그 4의 x와 그리고 제 b를 2의 k제곱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로그 2의 k제곱의 y가 같을 수 있는 어떤 x, y 그 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로그 4의 x는 로그 2의 k제곱의 y 자, 4는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 로그 성질에 의해서 써주게 되면은 2분의 1 로그 2의 x는 k분의 1의 로그 2의 y가 되는 거고, 양변 2킬씩 곱해서 정리했을 때 나오는 게 이거는 x의 k제곱은 2의 y제곱 y의 제곱. 그렇죠? 이거 만족하는 x, y 쌍의 개수로 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K1부터 10까지 돌고 있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K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X랑 Y가 이런 관계기만 하면 되는 거죠. X가 Y의 제곱. 이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Y가 다시 X가 1일 때 Y가 1, 그리고 X가 4, Y는 2.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Y가 3일 때 X 9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4개보다 훨씬 많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K가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X의 제곱이랑 Y 제곱 똑같은데 어차피 자연수니까 X랑 Y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100개 다 되는 거고. 3번, K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X의 세제곱이랑 Y랑 같으면 되는 겁니다. 제곱이랑, 그쵸?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x는 y라는 수의 3분의 2제곱이 돼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y가 일단은 세제곱수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세제곱수로 가능한 녀석이 일단은 y 값이 1, 그리고 8, 그리고 27, 64, 100 미만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때 x 값이 이렇게 1, 그리고 4, 그리고 9, 그리고 16 결정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쌍이 4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K가 4라고 했을 때 이건 X 4제곱이랑 Y제곱 같으면 되는 거니까 아까 1번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다 하진 않고 생각하면서 K 6일 때랑 9일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6일 때라고 하면은 X 6제곱은 Y제곱 같은 거고,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x는 y의 3분의 1제곱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도 세제곱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y 값이 세제곱을 쓸 수 있는 게 1, 그리고 8, 27, 64가 있었는데 이렇게 딱 4개 나온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k가 3이랑 6인 게 됩니다. 9일 때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이때 풀어야 되는 건 x의 9제곱, 이거는 y의 제곱이랑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얘기했을 때 x는 y의 9분의 2제곱 같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y가 9제곱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안 된다라고 제가 중간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k가 3이고 k가 6일 때 b의 값은 2의 세제곱 더하기 6제곱 되는 거니까 8 더하기 64에서 7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fx는 sin x, gx는 a 코사인 x 더하기 b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hx가 지금 2분의 절대값 더하기 f 플러스 g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먼저 해석하게 되면은 절대값이 그냥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fx가 됐고요. 근데 절대값 그냥 바꿔주려면 fx 빼기 gx가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얘가 gx 이상일 때 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gx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때 나오는 값이 gx가 될 텐데, 이거는 반대로 fx가 gx 미만일 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함수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함수의 그래프 비교한 다음에 큰 녀석을 가져가겠다, 그걸 hx라고 하겠다 라는 거죠. 다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큰 것만 가져가서 이때 이거, 이때 요거, 이때 요거 이런 식으로 함수 만들 거야, 뭐 이런 규칙대로 함수가 정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족권 보죠. hx 최소값은 마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와 있고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인 어떤 c에 대해서 h는 c의 함수값과 c 플러스 2분의 파이 함수값이 모두 다 2분의 1로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얘기해 볼 거냐면, 일단은 이 문제가 좀 그래도 편한 이유는 이 fx가 그냥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먼저 그리고 갈게요. 그래서 0부터 얘가 파이고 2파입니다.
그쵸? 자, 요거랑 어떤 g라는 건 a 코사인 x 더하기 b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a 코사인 x 더하기 b의 개형 자체가, 그러니까 a가 양수라고 하면 그냥 이런 코사인 함수의 모양 될 것 같고, a가 음수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얘 또는 얘가 여기에 이제 위치는 좀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뿅 그려져가지고 아까처럼 큰 녀석만 가져가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h가 정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제가 먼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니까 사인은 분명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는 점이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는 이것도 그려놓을게요. 이것도 얘가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3분의 4파이랑 3분의 5파이에서 그렸는데 이 사이에서는 사인이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이 그려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그래프 모양이 얘 혹은 얘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최소값이 일단 이 녀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점이 있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를 잠깐 복사한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를 하죠. 이 gx라는 녀석이 반드시 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모양이 뭐 이제 정확하게 예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식의, 다시 한 번만, 이런 식의 모양이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때 이제 큰 것들만 가져와서 다시 h 함수를 제가 조금 빨강색 진하게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의 모양이. 괜찮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 조건까지 부합할 수 있는가 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h라는 함수가 2분의 1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사인 값은 2분의 1 되는 게 어디서 그러냐면은 6분의 파이에서 그렇습니다. 6분의 파이에서. 그렇죠? 여기 요 값이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1 찍어요. 근데 여기서 hc라는 녀석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2분의 1 찍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0과 2분의 파이 사인 c서부터 이 파이만큼 더한 이 점에서도 2분의 1 찍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상황, 지금 제가 그린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그러면 제 그래프를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아까 있었던 이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지금 2분의 1 여기 된 6분의 파이, 이러한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그렇게 되려면 얘 통과하지만 얘가 그래프 모양이 예컨대 이런 식의, 다시 조금만 예쁘게 그릴게요. 이런 식의 모양이, 네,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큰 것들만 가져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최소값이 마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는 잘 부합하고 있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뭐가 안 되냐면은, 그래 1,3에서 2분의 1 되도록 하는 거 존재하게 만들었어. 근데 3, 4분면에서는 그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파이서부터 여기 있는 3파이까지 이 사이에서 얘가 파이만큼 더해진 어떤 값에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6분의 파이보다 더 작은 이쪽에 지금 이 가정은 여기 c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 파이만큼 더하게 되면은 0과 6분의 파이인 걸부터 파이 더하면 파이와 6분의 7파이 사이니까 대충 이 정도쯤이 되거든요. 이런 점이 지나야 되는 건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철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2번으로 가면 돼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일단 최소값이 마 2분의 루트 3 되려면 이 녀석은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만 예쁘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아까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얘가 2분의 1 되는 거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지금 2분의 1 되는 게 여기서 발생하겠죠. 이 그림에서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에서 2분의 1 지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걸 통해서 바로 한번 그래프를 딱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2분의 1 되는 게 6분의 파이야. 파이만큼 더 더하게 되면은 6분의 7파이에서 이걸 지나야 돼. 그러면 이 2번 케이스는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게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요 점이랑 요 점 지나게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잠시만요.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만약에 그 gx가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사이에서 이제 hx는 큰 것들만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쭉 위에 있는 거 쭉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는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와 나 조건을 모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부합하도록 하는 a와 b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g가 뭘 지나야 되냐면 6분의 7파이, 2분의 1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은 코사인 6분의 7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 더하기 b. 첫 번째 식. 그리고 3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녀석은 코사인 3분의 5파이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a 더하기 b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관계식. 그래서 1번과 2번을 그냥 빼주게 되면은 2분의 1 플 루트 3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더하기 1 요거에 a가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이때 b의 값이 2분의 1 플 루트 3 나옵니다. 1 루트 3. 그렇죠? 자, 그러면 그 k를 구하라는데 k는 2분의 1보다 큰 어떤 상수에 대해서 hx는 k가 실근 3개 갖는데요.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k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좀 안 예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는 뭐면 되냐면 이 gx의 가장 큰 최대값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따라서 k는 최대값이 1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2분의 3마 루트 3 되겠네요. 그렇죠? 자, 구하고자 하는 거 정리하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0 곱하기 b분의 k가 2분의 3마 루트 3분의 1마 루트 3 이거에 제곱이 되는 거니까 2는 날려버리고 3마 루트 3 1마 루트 3이 분모죠. 분의 3마 루트 3
이거에 지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 루트 3에 지급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 1 더하기 60해서 59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네, 일단은 그 한 15번까지 되게 평이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풀이 과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 쉬웠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들도 있었고 적당한 수준으로 출제가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당한 난이도로 잘 출제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상 1등급 컷은 84에서 88 사이일 것 같고 이 컷은 78에서 80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해설 강의 마치고요. 강의 보면서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